이번에 배워볼 어휘는 딱지, 껍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갑입니다. 첫 번째 표현은 갑상샘입니다. 여기서 갑은 껍질, 상은 형상, 샘은 순우리말 샘. 풀어서 이해하면 껍질처럼 감싸고 있는 형상의 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의학 용어로서 체온 유지와 신체 대사 균형에 필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갑상선으로 더 많이 부르고 있는데 갑상샘 이전에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여기서 선은 샘을 의미합니다. 상을 공유하고 있는 단어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형상의 형은 모양, 상은 형상. 풀어서 이해하면 형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표현은 갑부입니다. 여기서 갑은 십간에서 첫 번째인 갑, 부는 부유하다. 풀어서 이해하면 첫째 간은 부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부를 공유하고 있는 단어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부유의 부는 부유하다, 유는 넉넉하다. 풀어서 이해하면 부유하다, 즉 재물이 넉넉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로 부유한 살림 또는 부유하게 살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빈부의 빈은 가난하다, 부는 부유하다. 풀어서 이해하면 가난함과 부유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 됩니다. 주로 빈부격차 또는 빈부의 불균형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갑부의 갑은 십간에서 첫 번째인 갑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십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십간이란 10개의 간, 즉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번째로 갑을 사용합니다. 두 개씩 짝을 이루어 오방색, 즉 5가지 방위에 대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 순서대로 청색, 적색, 황색, 흑색, 백색이 됩니다. 오방색의 기원은 가장 오래된 문명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고대 중동으로부터 발생되었습니다. 중동의 동쪽에는 푸른 초원과 산악지대가 있고 남쪽에는 붉은 홍해가 있고 중앙에는 누런 농토와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검은 흑해가 있고 서쪽에는 햇빛을 잘 반사하는 맑은 백해가 있습니다. 참고로 백해를 유럽에서는 지중해라고 불렀습니다. 청동기와 철기 모두 중동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양으로 전파되었는데 이때 오방색도 같이 전파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동양에서는 각각의 색을 상징하는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현무, 즉 사방위신이 탄생되었습니다. 북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 좌우전후가 동서남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쪽의 푸른 초원과 산악지대가 왜 동양에서는 녹색이 아니라 파란색인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과거부터 녹색과 파란색을 구분하지 않고 청색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청색을 파란색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말에 청색은 녹색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의 녹색불을 청신호라고 부르고 있고 청산유수, 청출어람의 청도 녹색을 의미합니다. 십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십간이 십이지와
어떻게 같이 사용하였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지란 12개의 지, 즉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상징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역시 고대 중동에서 12진법과 60진법을 먼저 사용하였고 시간에도 적용되어 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이건 동양이건 아직도 시간만큼은 밤 12시간, 낮 12시간, 60분, 60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경우에는 년, 월, 일, 시간까지 전부 10간과 12지를 사용하여 나타냈습니다. 24시간의 경우 자시, 축시, 인시 순서대로 2시간씩 12지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밤 12시를 자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시의 정 가운데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낮 12시를 정오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시의 정 가운데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시의 앞은 오전이 되고 오시의 뒤는 오후가 됩니다. 그리고 10간과 12지를 순서대로 붙여서 조합하면 60개의 각기 다른 간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년을 주기로 반복하여 매년 다른 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2017년은 정유년, 즉 붉은 닭의 해가 됩니다. 2018년은 무술년, 즉 노란 개의 해가 됩니다. 2019년은 기해년, 즉 노란 돼지의 해 또는 황금 돼지의 해가 됩니다. 또한 역사의 큰 사건을 그 해의 간지를 붙여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임진왜란, 을사늑약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자신이 태어난 해로부터 60년이 지나면 태어날 때와 동일한 간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61살이 되었을 때를 돌아오다 라는 의미를 가진 환과 간지의 첫 번째인 갑을 조합하여 환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는 돌다 라는 의미를 가진 회를 사용하여 회갑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전에는 환갑까지 사는 경우가 드물어서 환갑에 장수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크게 잔치를 벌였지만 지금은 평균 수명이 높아져서 환갑에 잔치하는 경우가 많이 드물어졌습니다. 사주팔자를 보지 않고 역사에 관심이 없더라도 10간과 12지를 실생활에 사용하는 단어와 연결하여 이해하면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휘와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글 어휘가 지속 가능하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